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두팔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애드 포스트 수익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 결과 이 방법을 적용하니까 초기 애드 포스트 수익에서 2배 이상으로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두 다 보여드릴까 합니다. 결과만 보고 싶은 분들은 19분으로 가주세요.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CPC 테스트 중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과거 영상에서 계속 제가 애드 포스트 수익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바로 볼까요? 보이시죠? 베이스 자체가 크게 늘어났고요. 수익이 1,000원, 3,000원 수준이다가 6,000원, 5,000원, 7,000원, 만원 이렇게 베이스 자체가 크게 올라간 데이터를 획득을 했습니다. 즉 제가 하는 방법이 통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 내용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이버의 광고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계속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고 제가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애드 포스트 로우 데이터예요. 기초 데이터 제가 쭉 가져왔고요. 제가 엑셀 데이터 분석만 10년 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낼 수 있어요. 보시면 블로그 애드 포스트 로직 테스트 보이시죠? 1주차예요. 1주차는 일주일씩 끊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차로 끊어가지고 1주, 2주, 3주, 4주 데이터를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비교하는 데이터가 기준점이 정확하게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계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1주차에 22,438원이었죠. 제가 2주차부터 서서히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만 보면은 1주차에 22,000원이던 수익이 4주차로 넘어오니까 47,000원이 되더라. 증감액이 24,000원이죠. 증감률은 111.4%입니다. 즉 2배 이상 애드포스트 수익이 늘었다라는 결과를 제가 가져왔고요.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릴까 해요. 자, 제 실제 애드포스트 수익 보고서고요. 구라 아니죠. 진짜 데이터입니다. 뭐 이것까지 조작했다고 말하면 뭐 더 이상 제가 대응할 가치는 없는 것 같고요. 보이죠? 기본 베이스가 많이 올라갔죠. 제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주차별로 꾸준하게 데이터가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이거 하는 거 귀찮았어요. 그럼에도 데이터가 늘어가는 게 보이니까 계속해서 테스트를 했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의 광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니까요. 우선 최근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애드 포스트 수익이 조금 늘어난 분들 계시죠? 가장 큰 요인은 모바일 광고가 확대돼서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제 글에 박혀있는 모바일 광고인데요. PC는 되게 작잖아요, 광고가. 보시면 이게 제 최근 글이거든요. 좀 내려보면은 되게 작죠. 글자 대비해서 광고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는 클릭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즉 광고 수익의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작잖아요, 광고가. 근데 모바일로 넘어가 볼까요? 글자 크기 대비해서 상당히 크죠. 이 광고들이. 그만큼 모바일의 광고 사이즈가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즉 모바일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 블로그를 작성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애드 포스트 수익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 40대에서 50대를 타겟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 항상 광고 수익이 높습니다. 이거는 블로그나 유튜브나 마찬가지예요. 자,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 거 핸드폰을 가져온 다음에 블로그 글을 검색해보고 어떠한 광고가 노출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 있는 광고를 제가 복사해 왔는데요. 보시면 광고가 보입니다. 요 두 개 되게 비싼 광고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설화서 화장품을 써요. 뭐 나이도 있으시고 돈도 있으시니까 비싼 거 쓰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요런 광고가 뜨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 집이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주택 화재보험 이런 게 떠요. 얘네들은 되게 비싼 키워드예요. 근데 제 거 있잖아요. 봐보세요. 제 거는 뭐 카스, 바디프렌드, 개인회생 파산 뭐 이런 게 뜨죠. 요거랑 저희 어머니한테 뜨는 광고랑 광고 단가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쓰는 글이 40대, 50대의 패션 관련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패션 관련한 글을 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면 애드포스트 수익이 높을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거는 40대, 50대 소위 돈이 많고 경제력이 있는 분들을 타겟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 상위 노출됐을 때 광고의 단가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유튜브든 블로그든 모든 광고 세계에서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줘요.
이분들의 특징은 유튜브의 시청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M 기반이죠. 유튜브는 오래 볼수록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수익이 조회수에 비해서 제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반면에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도 20대 분들은 이탈률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즉 재미없으면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분들은 생각보다 광고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블로그든 유튜브든 공통된 요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40대 50대 분들 그러한 유저들을 타겟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많이 들어온 질문이 네이버 블로그에 왜 PC 말고 모바일에만 광고의 사이즈가 커졌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이버가 20대 잡으려고 그래요. 요새 뭐 포토덤프, 인기글 챌린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즉 20대를 잡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가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오죽하면 20대를 위한 블로그 글까지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뭐 여행 맛집은 20대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20대를 위한 칸까지 마련해 놨잖아요. 이거는 네이버의 전략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발리고 있죠. 네이버 블로그가. 그런데 요 20대들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의 30, 40대가 된다고요. 이분들의 경제력이 늘어나고 결국은 핵심 소비층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점점 이탈하면은 네이버의 미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모바일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20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모바일의 광고 사이즈도 키워놨다라고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각설하고요.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최근에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이 조금 증가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이 조금 올랐다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걸요. 그리고 그 다음이 CPC, 클릭당 광고, 요 광고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한테 뭐 제보가 들어왔어요. 특정 인플루언서 분이 광고 수익을 확 늘릴 수 있는, 2배, 3배 늘릴 수 있는 걸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의심스럽다. 뭐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이걸 쓴 건데 좀 안타까워요. 그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가장 큰 변동 요인은 모바일에서의 광고 사이즈 확대, 그거예요. 그런데 CPC 데이터 조금 바뀐다고 애드포스트 수익이 2배, 3배 늘어난다. 이거는 완전한 후킹성 데이터, 낚시성 데이터 같고요. 저는 아니라는 거를 확신하거든요. 그럼에도 요 CPC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CPC라는 게 조금 헷갈리잖아요. CPC는 코스트 퍼 클릭의 약자예요. 클릭당 비용이라는 거고요. 자, 쉽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사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K 부사 마스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파워링크 뜨잖아요. 요런 게 다 CPC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네이버 쇼핑 보이시죠? 요게 광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것도 다 CPC고요. 뭐 안보험 비교를 쳐볼까요? 여기에도 파워링크 보이죠? 이것도 CPC고, 요 비즈 사이트 있죠? 요것도 CPC고요. 그리고 인기글이라고 보이지만 여기 광고 보이시죠? 이것도 CPC입니다. 다 광고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은 클릭당 이 광고주가 설정한 광고비가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DB 손해보험 보이죠? 이 사람이 네이버한테 미리 약정한 광고 단가를 지불하는 개념이에요. 이 클릭당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클릭을 안 하는 거예요. 요 DB 손해보험 돈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뭐 요 광고 시스템 들어가지고 입찰가를 분석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요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요 입찰가 있죠? 저 광고의 클릭당 단가 그거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요. 매우 심하게 변동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의미가 전혀 없어요. 보시면 제가 마로마로라는 키워드에 500원으로 입찰을 걸 때도 있고요. 3,000원, 200원.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광고주 마음이고요. 그 시기의 경쟁도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블로그의 키워드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가장 미련하고 쓸데가 없는 짓이에요. 보세요. 요 마로마로 검색하면은 뭐 G마켓부터 다양한 사업자들이 광고를 걸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G마켓이 10,000원에 했어. 이 아래 사람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이 돈 낸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순위로 나래비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 G마켓이 이 마로마로라는 키워드에 클릭당 10,000원으로 입찰가를 세팅해서 그럼 제가 이걸 클릭을 하면은 1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G마켓이 네이버한테 10,000원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동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거를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찰 단가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그게 가장 바보 같은 행위다 라는 것을 현직 광고주 입장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사업이 돈을 많이 벌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패션, 보험, 서비스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광고 단가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비즈니스 있잖아요. 뭐 보험 비즈니스든 패션 비즈니스든 이런 비즈니스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천조가리 팔아가지고 굉장히 비싼 돈 버는 거고요. 뭐 보험 같은 경우는 원가가 거의 없잖아요. 무형의 가치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세일즈만 일어나면은 매번 소비자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가장 나이스한 비즈니스고요. 이러한 서비스업 있잖아요. 용역.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괜찮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되게 높아요. 즉 이런 글들을 타겟해서 글을 쓰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애드포스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게 뭐 네가 어떻게 알아? 너도 광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현직 광고주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광고를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쪽만 보시면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제가 한 380 썼거든요. 근데 전환 매출액 이 380만 원을 써서 번 수익이 6,250만 원이에요. 광고 수익률 1600%가 넘잖아요. 즉 네이버 광고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요. 지금 뭐 유튜버 분들이 얘기하는 거 광고 수익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오류가 너무 많아. 오류가 많고 좀 일반 블로거들이 보기에 혹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오류가 많은 데이터라 제가 생각하는 팩트 데이터, 리얼 데이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돈 되는 키워드가 있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런 남자 바지를 검색해보시면 나이키, 무인양품, G마켓 누가 봐도 돈 많이 벌 것 같은 이런 대기업들, 기업들이 쫘라락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많잖아요. 이 광고가 얘네끼리 실시간으로 치고 박으면서 광고 단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 CPC고요. CPC 베이스로 관련된 글을 쓴 블로거들한테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애드포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이거 하나하나 분석 가능해요. 입찰 단가가 대략 얼마다라고 알 수 있지만 이거를 블로그 하나 글 쓰는데 다 분석한다? 의미 없고요. 이제부터는 좀 냉정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일반 블로그, 천민 블로그가 블로그를 글을 써서 애드포스트로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정보성을 위주로 쓰죠. 네이버에 카스트 제도를 치면은 스크롤 내리면은 제 글이 1등이에요. 즉 노출이 확실히 되는데 돈을 못 벌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처음에 보시면 뭐 위키피디아 나오고 나무위키 나오고 쭉쭉쭉 정보성 데이터만 나오죠.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돈 되는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요 안보험 비교 쳐볼까요? 파워링크 광고 다 광고라는 거예요. 즉 얘가 비싼 키워드고 여기서 클릭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리워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러한 정보성 글들 위주로 썼고요. 보여드릴까요? 클릭해보고요. 여기 달라붙어 있는 파워링크 봐보세요. 뭐 인도 트립 빌리지 이런 것들이 껴있어요. 그다지 비싼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블로그들이 노출시킬 수 있는 애매한 키워드들은 그다지 돈을 주는 키워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고요. 이런 보험은 쓰지 마세요, 여러분. 돈 못 법니다. 보험 블로그 저품질 쳐보세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걸요?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블로그 글을 쓰면은 저품질과 요소가 있고 네이버가 깐깐하게 봐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보험은 이 광고주들이 네이버한테 돈을 주는 설계를 해놨어요. 다 광고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거의 영역을 주지 않고 싶어 해요, 네이버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버는 돈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이런 글들을 쓰지 않는 것을 권고드려요. 전혀 매력적인 키워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설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블로그들이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정보성 키워드들의 CPC 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드포스트 수익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입찰가 100원, 50원, 뭐 70원 이래요. 그러니까 뭐 100원짜리 클릭이 발생이 됐어. 여기서 10%를 받아. 10원 받는 거잖아요. 100번 클릭 받아봐. 그럼 1000원 버는 거잖아요. 10, 100, 1000. 그쵸? 100번 클릭 받아도 1000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애드포스트 수익은 네이버가 컨트롤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CPC란 개념은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애드포스트 수익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방문자 숫자에 따라서 일정하게 올라가잖아요. 즉 네이버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방문자 숫자를 쭉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예를 들어 내가 좀 애드포스트 수익을 높이고 싶어. 그러면 요 남자 청바지
이런 패션 키워드, 돈 되는 키워드로 글을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 노출시킬 수 있으면 말입니다. 보세요. 남자 청바지를 검색하고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요 안다르 무인양품 나오죠. 얘네 되게 돈 많이 써요, 광고에. 그러니까 요게 클릭이 발생하면은 이 사람한테 큰 돈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 있죠. 여러분이 남자 청바지에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돈 되는 키워드에 광고주들이 미친 듯이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현상이고, 이러한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써서 상위 노출이 돼서 클릭이 발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든 맞다. 근데 하나 놓친 게 있다. 바로 확률. 클릭이 발생을 해야만 돈을 버는 게 CPC니까 기초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즉 닥치고 상위 노출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뭐 해시태그 계속 바꿔서 업로드만 하면 수익이 2배, 3배 그렇게 안 될걸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한 달 정도 테스트 해보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애드포스트 수익이 2배, 3배로 느는지를 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안 될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위 노출 되는 거, 그리고 클릭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클릭의 질, 뭐 비싼 키워드에서 클릭이 발생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을 구성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현실은 이런 비싼 키워드 있잖아요. 매력도가 있는 키워드는 최저가 블로그랑 인플루언서들이 이미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수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남자 청바지, 보험 광고 이런 거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들 지수 확인해봤거든요. 최적 1 플러스 2 플러스도 아니야. 3 플러스 4 플러스야. 이거 절대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에 글을 쓰는 건 헛된 일, 돈을 더 못 버는 행위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보험회사, 패션회사, 광고회사 이런 대행사들이 이미 이런 최저가 블로그 싹 샀어요 이미. 그 시절에 한 700만원 800만원 뭐 비싸면 뭐 몇천만원 주고 이런 최저가 블로그를 사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얘네가 계속 광고를 써주고 돈 받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제발 직시하시길 바라고 뭐 쓸데없는 내 시간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을 까내리는 게 아니고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 사람들이 겪은 거, 내가 이렇게 쓰니까 상위 노출되고 돈을 벌더라, 이걸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겪은 거 그냥 얘기해 주는 건데, 저는 천민 입장에서, 일반 블로그 입장에서, 최저가 블로그가 아닌 입장에서 현실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광고주랑 온라인 MD를 한 경험을 베이스로 말입니다. 인플루언서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대충 써도 상위 노출이 되고 큰 돈을 벌고 협찬이 들어오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해서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일반인들을 호도하지 말자 이거야. 응?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 인플루언서 딱지 없어졌죠. 저는 이 인플루언서 딱지가 없어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도 있게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매력도 있게 글을 쓰면은 요 인플루언서들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이 아니더라. 자, 네이버에 송장 프린터 검색해보세요. 제 글이 3등 정도 할걸요? 제가 요거 2번 겹치기, 글자 수, 영상 짤, 로직을 풀로 맞춰 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썼을 때 얘네들 인플루언서들 이기고 상위 노출 될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심지어 여기에 실제 테스트까지 있고 막 블루 뒤지고 난리를 쳤어. 그런데도 인플루언서 내 글 안 되더라. 상위 노출이 안 되더라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검색해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쓴 글을 봐보세요. 난 되게 퀄리티 낮다고 생각하거든. 심지어 내용도 틀린 게 되게 많아. 내 내용이 맞거든. 난 전문가로서, 현직자로서 되게 로지컬하게 글을 썼음에도 요 카스트 제도가 더 단단해졌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배려한 조치가 맞은 것 같아요. 진짜 그지 같아. 네이버 블로그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냐 진짜.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다.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애드포스트 수익을 늘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배 이상 테스트를 하면서 점점 애드포스트 수익이 늘어났잖아요. 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쓴 글들이거든요. 썸네일 만들기, 택배 송장 프린터, 아웃소싱, 요 3가지 글을 썼고 요거 3개 다 상위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저는 요 키워드를 썼을 때 상위 노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글을 썼고요. 요 3가지의 공통점을 보여드릴까요? 자, 요 키워드를 쳐볼까요? 다 파워링크. 즉 광고부터 뜬다는 거예요. 즉 돈 되는 키워드를 제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되는 키워드를 썼으니까. 그리고 상위 노출 됐으니까. 그리고 클릭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걸어놓은 입찰가의 퍼센트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만 이거는 저처럼 특정 키워드를 타겟해서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사람에 국한되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봐보세요. 요 썸네일 만들기 치면은 제 글 상위 노출 돼 있거든요. 요 클릭하면은 하단으로 내리면은 요 파워링크에 요 망고보드, 라우드 소싱 이런 사람들의 광고가 떠요. 그리고 네이버 파워링크를 요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즉 돈 되는 키워드를 가져온 거라고요. 그리고 썸네일 만들기에는 어느 정도 키워드 돼요. 2150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확립이 되는 거고요. 이런 글을 계속 쓰시면 되는데 상당히 피로하고 짜증난다. 챗GPT로 돌려가지고 쓰기엔 좀 애매하더라 라는 결과값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CPC 광고가 처음으로 노출되는 친구들 중에서 만만하고 내가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꾸준히 글을 써보세요. 자연스럽게 애드포스트 수익은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 블로그 지수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준최 1, 2, 3, 4, 5 이런 분들 어떻게 애드포스트 수익 늘려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블로그 지수를 늘려라. 준최 6, 7까지 올려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꼼수가 하나 있긴 합니다. 자, 돌려서 글을 쓰면 돼요. 제가 그냥 공개할게요, 키워드를. 자, 사방넷 후기, 뭐 사방넷 교육 이런 거 쳐보세요. 사방넷이 뭐냐면 쇼핑몰도 되게 많잖아요.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알리익스프레스 엄청 많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긁어가지고 셀러한테 통합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어쨌든 뭐 프로그램, 뭐 시스템 이런 건데요. 참고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ERP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비싸요. 키워드 금액이. 각설하고요. 그래가지고 요 사방넷 후기나 교육을 치면 제 글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인 검색량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요게 매력적인 키워드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걸 검색하시면 2022년, 22년 뭐 거의 2년 전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글을 쓰면 상위 노출 될걸요? 즉 경쟁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방넷 후기를 검색한 사람들은 클릭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진짜 사방넷 후기 이걸 써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까가 궁금해서 쓴 거거든요. 즉 클릭률이 되게 높은 매력도 있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등 노출돼 있잖아요. 웬만하면 클릭이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봐봐요. 검색수가 낮아도 클릭률이 높아요. 이런 키워드가. 그리고 최신성 지수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썼기 때문에 한참 전에 쓴 글들보다 훨씬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 이런 키워드가 맛있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제가 사방넷으로 글을 썼지만 이게 쇼핑몰 통합관리, 통합솔루션, 통합관리 프로그램 사방넷 이렇게 해시태그를 걸었죠. 그리고 이 키워드는 검색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5,00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가 먼저 뜨죠. 비싸요 요거. 이 키워드 클릭당 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하단으로 내려서 노출되는 이런 키워드들 상당히 비싼 키워드에 포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검색도가 굉장히 낮은 요 사방넷 교육 이런 걸 쳐가지고 상위 노출시킨 다음에 이 사방넷과 연관된 거 있죠. 연관된 쇼핑몰 통합 관리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적으면 돌려서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비싼 광고 단가가 여러분들의 애드포스트 수익에 꽂히게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CPC 광고가 먼저 뜨는 파워링크가 먼저 뜨는 키워드를 쓰고 이렇게 비싼 키워드를 돌려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은 여러분들의 애드포스트 수익은 저처럼 쭉 우상향한다 라는 것이 제가 테스트한 결론입니다. 실제로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즉 상위 노출을 전제로 CPC 단가가 센 놈 있잖아요. 얘네를 의도적으로 본문과 해시태그에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위 노출 확률이 높고 클릭했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꽂힙니다. 잊지 마세요. 본문과 해시태그예요. 아까 뭐 사방넷 후기라고 하면은 쇼핑몰 통합 관리 시스템인 사방넷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라고 쇼핑몰 통합 관리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 이렇게 해서 큰 돈 벌 수 있을까?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이직거래를 해서 여러분들의 총 애드포스트 수익이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50%나 늘었잖아요. 엄청 늘긴 했는데 5만원이 뭐 큰 돈인가요? 요새 고물가 시대에. 그냥 요거 분석할 시간에 포스팅 한 개 더 쓰세요. 그래서 품질 지수를 쭉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저가 블로그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 말고는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큰 돈 벌 수 있다? 이건 다 구라예요. 뭐 해시태그 넣어가지고 2배로 늘어난다? 2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10,000원을 벌다가
2만원, 3만원 벌 수 있는데 큰 돈이 아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밥도 제대로 못 사 먹을걸요, 저녁에? 어쨌든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 있잖아요. 요거는 최저가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기 싫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할수록 더 큰 돈을 벌 거예요. 뭐 해시태그를 돌려서 쓰거나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를 쓰면은 상위 노출이 되니까. 근데 우리 일반 블로그나 준체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크게 바뀌지 않는 구조 같다 라는 현실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유, 진짜 네이버 블로그가 안 바뀌어서 좀 슬프긴 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계왕 곽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